안녕하십니까, 정영균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폭우가 심해서 맨홀 사고가 있었는데 올해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6월 30일쯤 되면 이제 장마가 또 시작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속도를 내서 공직자들이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올 여름 장마는 시작부터 폭우를 퍼부었습니다. 대전과 광주 등 곳곳에선 지난해보다 이른 열대야도 나타났는데요. 극한 호우와 무더위, 기후변화로 해마다 여름나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폭우에 쓸려 내려온 쓰레기들이 도로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나무까지는 부러졌고 곳곳은 진흙탕이 됐습니다. 지난 20일 인천 서구에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공장이 침수된 겁니다. 이번 장맛비는 시작부터 집중호우였습니다. 이날 경기 동두천에는 1시간에 50.8mm의 비가 오면서 1998년 관측 이래 6월 중 가장 많은 시간당 강수량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정체전선이 내려가며 남부지방에도 세찬비를 뿌리면서 강수량 신기록은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지난 21일 남원은 일강수량이 174.9mm로 1972년 이후 6월 하루 중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정읍과 고창, 영광 등에서도 6월 일강수량 최고값이 새로 쓰였습니다. 장마를 비롯해 최근 여름철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경향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16번이나 관측됐는데 이는 해수면 온도 상승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하고 동해가 굉장히 빠르게 해수면 온도가 온난화가 되는 해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소나기성으로 내리는 강수의 변화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총량은 비슷하지만 이게 얼마나 집중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해수면 온도의 온도 증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 해마다 더위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20.2일, 평년의 3배 이상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열대야가 이르게 찾아왔는데 대전은 무려 28일, 청주는 24일, 광주도 16일이나 일찍 관측됐습니다. 열대야와 폭염은 통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데 올해는 조기에 열대야가 시작되면서 더위의 기간도 길고 그 강도도 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역대 지구가 더웠던 가장 더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접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폭염 발생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고요. 폭염이 일어났을 때 이제 강도 자체도 상당히 좀 증가할 수 있는 그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극한 호우와 폭염 그리고 열대야까지 해마다 여름나기는 더 혹독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마경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시간당 72mm를 넘는 극단적인 호우가 잦아지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호우가 점점 더 자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침수 피해를 겪은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탕물이 계곡처럼 쏟아지고 집안까지 거센 물살이 밀려듭니다. 지난해 7월 10일 전북 군산 어청도엔 시간당 146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는데 새벽 시간에 비가 집중되며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비가 비인지 물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막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하수도로 역류를 내버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이제 한 상태죠. 극단적 호우는 기상청이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기준이기도 한데 1시간의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를 넘을 때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극단적 호우는 짧고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어 빠른 시간 안에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야기합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남부 지역엔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다음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엔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극단적 호우가 해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간당 50mm 이상 강수위를 연도별로 정리하고 추세선을 그려보면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 호우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했습니다. 요인들이 매우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이라든가 30년 후가 지나면 그때는 다시 지금보다도 한 두세 배 강한 그런 그야말로 극한 호우가 침수 피해를 이미 겪어본 시민들의 불안감도 매년 반복됩니다. 2016년 10월 울산에서 3명의 사망자를 낸 태풍 차바. 당시 시간당 최대 140mm에 이르는 비가 내려 태화 종합시장 일대 300여 개의 상점이 물에 잠겼는데 침수 피해를 겪은 시민들의 불안감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우리 사장님 있었는데 미처 도망가지를 못했대. 가고 신발 신으면 저로 뛰어가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막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살 못 살지면 맨날 잠도 못 자요. 비가 오면 이렇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극단적 호우가 발생한 해당 읍면동에 기상청이 직접 40데시벨의 알람을 동반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운영 중입니다. 호우가 점점 더 강력한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시민들의 경각심도 필요합니다. 연합뉴스 TV 전동훈입니다. 최근 들어서 극한 호우란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극한 호우는 비가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를 동시 충족하거나 아니면 1시간에 72mm 넘게 온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극한 호우란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난 2023년 6월부터 기상청에서는 극한 호우란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극한 호우란 단어가 만들어진 지는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극한 호우는 이미 일상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무려 16번이나 관측이 됐습니다. 지난 2019년 장마 기간에 극한 호우가 불과 한 차례 관측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한 호우가 얼마나 일상화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퍼붓는 현상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지난해 호우특보 발령 건수는 526건에서 942건으로 79%나 늘었습니다. 장마 기간으로만 한정하면 호우특보는 178건에서 454건으로 2.6배까지 급등했습니다. 3시간 동안 강우량이 60mm 이상인 호우주의보는 133건에서 330건으로 2.5배,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인 호우경보도 45건에서 124건으로 2.8배로 불어났습니다. 이런 집중호우, 극한 호우 현상은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바닷물이 수증기로 바뀌어 비구름대가 머금고 있는 수증기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구름 속 수증기 양이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한꺼번에 비로 바뀌어 쏟아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장마철 패턴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 장마철엔 비가 넓은 지역에 고루 내렸다면
최근 장마는 좁은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많은 양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좁은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극한호우는 과거보다 산사태 위험을 키우고 있고 또 범람이나 침수 피해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며 물이 잘 빠지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수관리 시스템 등은 과거 장마 패턴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라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난 극한호우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극한호우는 기상청에서도 언제 어디서 비가 쏟아질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각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셈입니다. 이렇게 극한호우를 비롯해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일선 지자체에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여름철 재재난 사고 대비를 강조하면서 예측 가능한 사고를 막지 못할 경우엔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선 어떤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웅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중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7월 18일, 경기 평택의 세교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760m 길이 지하차도에 6만 톤의 물이 밀려드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0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침수 가능성을 일찍이 알아채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한 덕분이었습니다. 사전 점검과 침수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토대가 된 발빠른 대응에 두 번의 침수 상황 모두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한 발 더 나아가 침수 자체를 막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차수벽이라고 1.5m에서 3m의 벽을 설치를 했어요. 주변에 이제 우수가 몰려드는데 그걸 강제로 밀어내는 펌프를 이번 주 내에 이제 설치를 합니다. 설치가 되면 1분에 600톤의 우수를 하천 위로 밀어낼 수가 있어요. 작년에 넘쳤지만 이거를 다 가동이 되면 침수는 막는다. 세교 지하차도 사례는 최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매뉴얼을 지킨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며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참사와 대응이 달랐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수관 같은 기본 배수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계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이나 또는 방치 때문에 벌어질 경우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사고적인 책임도 아주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일선 지자체에선 호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지난주 하루에만 150mm가 넘는 물벼락이 쏟아진 인천 계양구. 침수된 적이 없던 계양 지하차도가 오전 6시 40분 가장 먼저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지하차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인지한 공무원들이 현장을 살핀 뒤 선제적으로 차단에 나섰고 통행량이 많은 출근길,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피해는 없었습니다. 계양구는 올해 장마를 앞두고 지하차도뿐 아니라 상습 침수 지역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정부 정책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거에 맞춰서 저희 일선 지자체에서도 대응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재난 발생할 때 조금 피해를 감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현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를 기점으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측 가능한데도 막지 못하는 인재성 참사는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올해 여름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들은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은 물론이고 사물 인터넷 IoT와 정보통신 기술, ICT 기반 재난감시 대응 시스템도 속속 구축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하며 즉각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효과적이라는 방법이라는 판단 아래 민관 협력 체계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더 잦아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 예보 능력이 확충돼야 하고 최근의 장마 패턴에 맞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재난 대응 체제 마련도 시급합니다. 흔히들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와 관련해서는 지나침이 부족함보다 낫다고 합니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올해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무사히 여름이 지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